18 Brygady Artylerii z 18 Dywizji Zmechanizowanej bierze udział w ćwiczeniu międzynarodowym Baltic Shield. Wykonujemy strzelanie zgodnie z zadaniami na maksymalnej donośności 80 km. Wyrzutnia Homar K to polska wersja południowo-koreańskiego systemu. 폴란드에 수출된 세계 최고의 MLS 천무가 나토 연합훈련 발틱 실드에 참가해 CGR-080 유도 미사일의 역대 최장 사거리 사격에 성공했습니다. 공식 기록 79.6km를 달성했는데요. 이번 연합훈련에 참가한 기종인 덴마크의 플러스, 미국의 하이마스와 M270 등 다양한 포병 무기 체계 가운데 유독 한국의 천무만이 최고의 MLS로 선정되며 외신들의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유럽 전역이 이토록 열광하고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반전 소식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틱 실드 26은 폴란드와 덴마크를 중심으로 발트해 해안 및 도서 지역에서 전개된 역대 최대 규모의 나토 동맹국 연합훈련입니다. 폴란드는 제16 기계화 사단 이하 제1포병여단이 주축이 되어 참여했는데요. 이 부대에는 한국형 K239 천무를 현지화한 호마르 K와 미국산 M142 하이마스를 보유한 폴란드 최고의 포병 부대입니다. 이번 훈련은 규모도 규모지만 사실 호마르 K의 압도적인 성능이 증명된 사례로서 더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천무의 239mm 유도탄은 공식 스펙상 사거리가 80km인데 이번에 기록한 79.6km는 사실상 유도탄이 가진 물리적 한계치까지 밀어붙여 목표를 타격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상의 숫자가 실제 전장 환경에서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음을 증명했기에 군 관계자들은 한껏 고무되고 있죠. 특히 사격거리가 80km에 육박한다는 것은 폴란드 해안에서 발트해를 가로질러 적의 함선이나 주요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음을 뜻하는데 일각에서는 80km짜리로 79.6km를 썼다니까 0.4km 남겨두고 아슬아슬하게 도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실전 사격 환경에서 유도탄을 사거리 한계치까지 밀어붙여 명중시키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스펙상 최대 사거리는 원래 명중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보통 무기 카탈로그에 적힌 최대 사거리는 이 미사일이 가진 연료와 엔진 힘으로 최대한 날아갈 수 있는 물리적 거리를 뜻합니다. 70km가 넘어가면 지구 공률, 시시각각 변하는 고공의 풍향과 풍속, 공기 밀도, 심지어 지구 자전축의 영향까지 받기 때문에 탄도 오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요. 즉 성능 최대 한계치에서는 유도 제어 능력이 상실되어 빗나가기가 십상인데 그것을 79.6km 지점에 있는 목표물에 꽂아 넣었다는 건 미사일의 유도핀과 제어 컴퓨터가 한계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것이죠. 특히 각국의 연합훈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번 천무의 사격 시험은 성공하지 않으면 개망신인 도박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나토 동맹국 장성들까지 다 보고 있는 최고위급 연합훈련인 발틱 실드에서 그것도 카메라가 다 돌아가는 와중에 이런 한계치 사격을 감행에 성공시켰다는 건 천무에 대한 폴란드군의 자신감이 상상 이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지난해 CGR-080 단일 미사일 체계만 1만 발 선주문 넣은 것입니다. 거의 6조에 달하죠. CGR-080의 성능과 함께 또 다른 천무 체계의 우수성도 증명되었는데 바로 차대의 반동 상쇄 우수성입니다. 유도탄이 아무리 똑똑해도 발사할 때 흔들리면 최대 사거리가 안 나오는데요. 각도가 0.1도만 틀어져도 80km 밖에서는 수킬로미터의 오차가 생기거든요. 한국산 천무 발사대를 폴란드산 옐츠 트럭에 얹고 폴란드산 사격 통제 장치로 제어했는데 이 기록이 나왔다는 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궁합이 완벽해서 발사 시의 반동과 충격을 차량이 미세하게 다 잡아줬다는 방증입니다. 실제로 하이마스의 경우 반동이 너무 심해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두통, 이명, 외상성 뇌손상을 겪고 있다는 사례가 있으며 심지어 M270의 경우 궤도형 차체를 쓰고 있음에도 그 반동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발틱 실드 훈련 당시
시 정찰 드론의 화면에 표시된 각종 전술 데이터를 통해 천무 사격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팩트들을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관측 장비인 폴란드 글라디우스의 위치와 고도는 북위 54도 52.72분이고 보른홀름 섬 남단 인근 해상 상공 약 740m 고도에서 대기하며 표적을 실시간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표적을 바라보던 방위각과 거리를 계산하면 실제 미사일이 떨어진 해상 좌표는 덴마크 보른홀름 섬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공해상이었죠. 탄착 지점에서 역으로 79.6km를 폴란드 본토 방향 쪽으로 쭉 당기면 폴란드가 자랑하는 대규모 해안 포병 시험장인 중앙 공군 시험장 해안가가 보입니다. 이 드론 관측 장면을 통해 드러난 놀라운 사실은 드론이 탄착 예상 지점 상공에 미리 떠서 카메라를 고정하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천무가 80km를 사격하면서 놀라운 정확도 CEP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239mm 유도탄은 최대 속도가 마 3에서 4에 달하는데요. 80km 거리를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단 1, 2분 남짓으로 글라디우스 같은 고정익 드론은 시속 100에서 200km 수준으로 비행하기에 대기하지 않았으며 미사일이 떨어지는 순간을 저렇게 정면에서 예쁘게 찍는 게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죠. 특히 화면 좌측 상단을 보면 드론이 표적을 오토 모드로 추적하면서 2.8L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토 모드라는 게 표적이 확실치 않아 오토로 한 것이 아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토는 탐색 모드가 아니라 추적 모드로 현대 군사 드론의 카메라 시스템은 표적을 찾을 때는 조종사가 수동으로 카메라를 돌리거나 넓은 화각으로 탐색하는데 그러다 목표물을 딱 발견하는 순간 그 타겟 위에 커서를 찍고 오토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럼 화면에 라곤 마크가 뜨면서 컴퓨터가 그 표적의 시각적 형태를 기억하고 카메라 렌즈를 고정해버립니다. 즉 화면에 오토가 떠있다는 건 미사일이 떨어질 정확한 타겟을 이미 100% 식별하고 조준을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이번 79.6km 사거리 성공이 폴란드에게는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폴란드 군, 정계, 언론까지 총집합하여 한목소리로 천무에 대한 우수성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 시니아 카미시는 기록적인 성과이며 우리 체계에 있어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하였고 폴란드 국방부 차관 파벨 베이다는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화력인 호마르케이 시스템을 통해 목표물이 속수무책되었다. 이제 우리는 80km 거리에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국영 방송까지도 이번 시험 사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특히 18포병 여단 소속 제3미사일대대의 노르베르트 보이타샤크 중위의 발언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바로 폴란드 최초로 최대 사거리인 80km 임무 수행. Znajdujemy się na wybrzeżu, gdzie 3. Dywizjon Rakiet 18 Brygady Artylerii z 18 Dywizji Zmechanizowanej bierze udział w ćwiczeniu międzynarodowym Baltic Shield, w którym bierze udział Polska wraz ze stroną duńską. Zadaniem dywizjonu jest zapewnienie głębokiego ognia zgodnie z postawionymi zadaniami z użyciem amunicji precyzyjnego rażenia. Jako pierwsi w Polsce wykonujemy strzelanie zgodnie z zadaniami na maksymalnej donośności 80 km. Wyrzutnia Homar-K to polska wersja południowo-koreańskiego systemu K-239 Chunmoo, która została zintegrowana z podwoziem polskiej firmy Jelcz, na której został zainstalowany system kierowania ogniem Topaz. Międzynarodowe ćwiczenia wojskowe mają kluczowe znaczenie dla bezpieczeństwa państwa, ponieważ możemy sprawdzić naszą zdolność bojową, a także doskonalić współpracę z sojusznikami w celu prawidłowego reagowania na współczesne zagrożenia. 한 가지 의아한 건 제18기계화 차단 예하 제18포병여단 소속 제3미사일대대는 이미 미국산 하이마스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이마스는 천무 CGR-080과 동급인 GMLRS를 주력 미사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왜 80km 사격이 폴란드 최초라고 언급했을까요? 우선 실제로 80km 사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폴란드 내륙 사격장 등의 지리적 크기 제약으로 인해 본토 내에서는 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들의 한계 사격 훈련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해상 발사가 쉽지 않았던 것은 해안 접경국이 덴마크, 스웨덴, 칼리닝그라드, 독일로 만약 80km를 발사하게 되면 타국의 영유권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이번 덴마크와의 연합훈련을 통해 덴마크 영해 남쪽 공해상으로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인데 부대 관계자의 폴란드 최초 언급은 폴란드 본토 내에서 80km급 포병 화력 임무를 실제로 수행해낸 게 첫 번째 사례임을 의미하죠. 또한 하이마스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한 사격 통제 장치 및 완제품 유도탄을 그대로 수입하여 운용합니다. 하이마스로 80km를 사격하는 것은 미국
기술의 성능을 그대로 발휘한 것이므로 폴란드 포병의 독자적인 기술적 성과로 분류되지 않는데요. 반면 천무는 한국산 발사대를 기반으로 폴란드산 차체 그리고 폴란드 토파즈 사격 통제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한 무기 체계이기에 폴란드 본토에서 공식 검증에 성공한 최초의 장비가 호마르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틱 실드 훈련은 단품 무기 테스트가 아닌 복합 정찰 타격 시스템 검증이었는데 폴란드군 국산 드론이 포착한 표적 좌표가 미국의 개입이나 변환 단계 없이 호마르케이 발사대까지 실시간 인터페이스로 직접 연동되어 드론과 포병사령부 발사대를 잇는 폴란드군 독자 C4I 시스템을 가동해 80km 외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해낸 최초의 실전 기록인 것이죠. 사실 이처럼 단순히 발사 성공으로만 끝난다면 이토록 화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요. 이번 시험 발사가 이례적인 것은 천무 운용 미사일 중 최고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사거리 290km의 CTM-290 성능도 입증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CGR-080과 CTM-290은 핵심 항법 제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그대로 공유합니다. 즉 CTM-290의 미사일 유도 컴퓨터가 비행 중 발생하는 대기권의 바람, 지구 자전 효과, 항법 오차를 계산하고 수정하는 유도 필터 알고리즘의 신뢰성이 이번 시험을 통해 거의 100% 검증되었음을 뜻하죠. 또한 80km 끝단에서 마일 속도로 낙하할 때 미사일 카나드를 미세하게 조종하는 구동부의 제어 데이터가 이번에 확보되었는데 CGR-080의 한계 사격 대성공으로 확보된 실전 비행 제어 매핑 데이터는 기술적 변조를 거쳐 더 빠른 속도로 고고도에서 떨어지는 CTM-290의 말기 유도 제어 신뢰성을 높이는 직계 기반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무기 시장에서 천무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서방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은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성능은 미국 하이마스 카피캣인데 가격이 싸니까 쓰는 가성비 무기라면서 더 나은 점은 단순히 포드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러나 천무의 주력 미사일인 CGR-080과 CTM-290은 미국산 대비 추후 개발된 첨단 무기로 실전 피드백 반영이 되어 미국의 GMLRS, ATACMS 체계보다 명확한 기술적 세대 차이 및 성능 우위에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착된 GMLRS 및 ATACMS의 GPS 제밍 대응 능력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부족했는데요. 미국 GMLRS는 2000년대 초반 설계된 항법 컴퓨터 체계를 기반으로 작동해 러시아군의 최신 지상 거점 제밍 장비가 고출력 전파를 쏘면 GPS 신호를 완전히 상실하고 구형 관성 항법 장치 유도로 전환되어 CEP가 수십 미터 이상으로 급격히 벌어지게 돼 개전 초기 대비 정확도가 30% 아래로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한국 CGR-080은 후발주자인 만큼 최신 항제밍 어레이 안테나와 최신 상용 INS 하이브리드 고정 알고리즘이 탑재되었습니다. GPS 교란 신호가 들어오면 방해 전파의 방향을 감시해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정상 위성 신호만 곤란해 수신하는 디지털 필터링 능력이 탑재되어 전자전 환경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유지할 수 있죠. 또한 이동형 표적 대응 기술 역시 세대 차이가 나는데 미국 GMLRS는 사전에 입력된 정적 고정 좌표만 타격할 수 있으며 종말 시커 없이 기동 중인 적 전차 대형이나 이동식 레이더 차량을 추적해 때릴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 천무 유도탄 라인업 중에서는 고정 표적 외에 이동하는 표적이나 해상 함정을 저격하기 위한 열 영상 또는 레이더 시커 통합 옵션이 기술적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또한 300km 체급의 ATACMS와 CTM-290 비교 역시 한국이 기술적 우위에 있는데 미국 ATACMS는 전형적인 고전식 탄도 미사일입니다. 정형화된 포물선 궤적을 그리며 떨어지기 때문에 현대적 디지털 방공망 등의 레이더 알고리즘이 예상 낙하 지점을 수학적으로 조기에 산출해 요격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러나 한국 CTM-290은 신의 한 수로 복합 활공 및 변칙 기동, 풀업 기술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발사 후 정형화된 포물선으로 날아가다가 종말 단계 또는 비행 중간에 각도를 격렬히 꺾거나 급강하하는 특성을 가지죠. 이는 적 궤적 예측 컴퓨터의 과부하를 일으켜 요격 확률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종말 침투 속도와 관통 성능 역시 미국 ATACMS는 하강 속도가 마 3에서 4 수준이며 주로 넓은 면적을 파편으로 타격하는 집속 탄두나 일반 화약 탄두 위주로 설계되어 지하 요새와 진지 관통력이 제한되지만 한국 CTM-290은 낙하 속도가 마 5 이상의 극초음속 영역에 진입합니다. 특히 적의 벙커나 지하 지휘소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고안된 침투형 열압력 탄두 기술이 기본 뼈대로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강화 콘크리트 및 안반층을 수미터 이상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포괄함으로 하이마스 ATACMS로는 파괴할 수 없는 중심 내 방호진지 타격 능력에서 압도적 우세를 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미사일 공급망은 부품 노후화와 라인 부족으로 ATACMS 한 발당 단가가 수십억을 호가하며 납기 준수 또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반면 한국의 천무체계는 자동화된 최신 생산 라인을 통해 탄약 단가를 미국산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추면서도 계약 후 수개월 내에 수백 발 단위의 초도 물량을 즉각 인도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고정밀 포병 탄약 대량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무는 고작 차량 한 대 가지고 131mm 무유도, 230mm 자탄, 239mm 정밀유도, 280mm 중거리, 280mm 대함
탄도탄, 600mm 벙커버스터까지 총 6개의 로켓 미사일 라인업을 임무에 맞춰 뷔페처럼 골라 쓸 수 있는 엄청난 확장성을 가진 무기인데, 단순히 라인업만 갖춘 게 아니라 실제로 1만 발을 6조에 가깝게 판매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이 그냥 미친 수준입니다. 즉 발사대 판매는 시작일 뿐 앞으로 전 세계의 수만 발의 K-미사일을 찍어내며 수십조 원의 방산 주권을 쓸어 담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험, 이제는 바야흐로 전무의 시대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고생하지 말고 전무 사서 쓰자. 고상이나 하는 지원. 글쎄다. 여보, 북유럽에 천문화 드려야겠어요.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